23학년도 수능 대비 확통 어삼시사 유형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8학년도 9월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원순열 문제고, 원순열 같은 경우에는 원 모양에다가 사람이든 의자든 뭔가를 놓여서 배열을 할 때 하나, 둘, 세 개를 배열한다고 하면 얘가 만약에 A, B, C가 일직선상에 배열된다고 하면 3팩토리얼이지만 얘는 보시면 A, B, C로 이렇게 놓은 거랑 그 다음에 A, B, C로 놓은 거랑 그 다음에 하나씩 더 가서 A, B, C로 놓은 거, 이 세 가지가 모두 같은 걸로 볼 거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의 가지수를 나눠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3-1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개념으로 보셔야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적용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도 보신다면 얘는 5개를 배열을 하는데 원모양으로 나열을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도 5개를 직선상에 만약에 배열을 한다고 하면 5팩토리얼이지만 여기다가 만약에 1번을 놔서 이렇게 앉히는 경우나 여기서 1이 출발해서 이렇게 앉는 경우나 여기다 1을 출발해서 이렇게 앉거나 여기에서 1이 출발해서 또 이렇게 앉거나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1이 출발해서 또 이렇게 앉거나 이 5가지 경우를 같은 경우로 보기 때문에 여기다 5 이렇게 나눠가면 된다 했고, 요거는 그 5개 일직선상 배열이랑 같아. 나열 방법.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나눠진 거는 이제 우리가 같은 경우로 셀 거죠. 같은 경우로 세는 가지수 이렇게 나눠서 결과적으로 이제 5-1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고 보셔야 이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적용이 되신다 이렇게 봤던 거였고, 그 다음에 같은 유형 1번 박스에 이제 오른쪽 문제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부분 문제 보시면 제일 처음에 여기 제일 안쪽 부분,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 거기를 이제 제일 먼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영역별 색칠 문제에서는 먼저 첫 번째는 영역의 개수를 체크하시고, 두 번째는 색깔의 가지수를 체크하십니다. 그 다음에 색을 전부 쓰는 건지 아니면 일부를 쓰는 건지 아니면 전부 또는 일부를 쓰는 건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인접한 영역에 색깔이 칠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이제 그런 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영역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야. 7개인데 서로 다른 7개를 색칠한다고 했으니까 인접한 영역에 대한 색깔 이런 건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제일 안쪽에 중심이 되는 이 부분을 갖다 먼저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이 보라색 부분은 얘는 7가지 색깔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거잖아. 하나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7, C, 1 이렇게 쓰셔도 좋고, 그냥 처음엔 7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7가지 바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부분을 할 거냐면, 두 번째는 보세요. 여기 이쪽 갈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먼저 하셔도 되고, 혹은 지금 약간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먼저 하셔도 상관없고,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제가 이제 안쪽부터 하도록 해줘.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2번 영역을 먼저 할 건데, 갈색을 먼저 하나 당우색을 먼저 하나 그거는 상관없지만, 일단 보라색이 칠해진 상태에서 갈색을 먼저 하기로 했다면 여기에서는 얘는 원순열을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주황색이 칠해지기 전에는 원순열을 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7가지 색깔 중에서 1번에서 쓰고 남은 한 가지 색깔을 빼면 색깔은 6가지가 남잖아. 그러면 1번에서 쓴 색 한 가지를 한 가지를 제외하면 6가지 색이 남아. 6가지 색이 남는데 이 6가지 색 중에서 3개를 골라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6가지 중에 3개를 골라서 이 갈색 부분에다 여기에다가 원 모양으로 나열을 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3팩토리얼이지만 원 모양이니까 얘가 3 이렇게 되신 거죠. 그쵸?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갈색 부분에 대해서 한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번에는 이제 빨간색 부분, 다홍색 부분. 자, 보라색과 갈색이 칠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지금 이 다홍색 부분은 원순열을 쓸 수 없다고 했어요. 얘는 원순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색칠이 되고 나서는 원순열이 아니고 그러면 7가지 중에서 여기서 하나 쓰고 여기서 또 이제 6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6가지 색 중에 3가지를 선택해서 써먹었죠? 그리고 나면 여기 다시 3가지 색만 남잖아. 그치? 그러면 남은 3가지 색을 다시 각각의 자리에다가 위치를 생각하면서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식을 정리한다면 얘는 이렇게 돼야겠지. 자, 보라색 부분에서 일단 7가지가 들어갈 수 있고 갈색 부분에서는 지금 원순열이 적용돼서 얘는 그러면 3-1 팩토리얼을 쓰긴 쓰는데 얘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남은 6가지 중에 색깔을 3가지 선택해서 원순열 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지금 제가 향순서만 바꿔서 쓴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다홍색 자리에다가 위치를 생각하면서 남은 3가지 색에 대해 배열을 하는 거니까 얘는 그러면 3팩토리얼 이렇게 내시면 되겠죠. 그쵸? 자, 답은 거기에 있으니까 계산 과정까지는 안 하고 답을 제가 표시해 드리고요. 혹시 팩토리얼이나 컨비네이션에 대한 계산 까먹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자, 6C3 같은 경우엔 분자는 6 팩토리얼. 여기에는 여기에서 얘를 빼서 팩토리얼을 한번 해주고 이 뒤에 게 한번 다 가서 이렇게 계산이 됐던 부분이었었죠. 그쵸? 자, 천천히 한번 봐보시고 그 다음에 유형 그 다음 거 봐볼게요. 유형 2번은 이제 수능에 나왔던 기출이에요. 3점인데 1, 2, 3, 4, 5 중에 자 중요한 말이 나오네. 중복을 허락하여. 그리고 5개가 있는데 중복도 허락이 되면서 얘는 4개만 택하는 거야. 그쵸? 4자리수를 만드는 거네. 5개가 있다고 해서 5자리수가 아니라 4자리수를 만든다. 이렇게. 근데 뭐라 했냐면 5의 배수를 만들 거래. 수업 시간엔 제가 2의 배수, 5의 배수, 4의 배수, 8의 배수, 3의 배수, 9의 배수, 11의 배수, 6의 배수까지 가볍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는 5의 배수만 얘기를 해볼게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그럼 얘는 1의 자리가 0이거나 5인 경우만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지금 0은 없기 때문에 1의 자리가 5로 고정이네. 고정. 자, 그러면 이제 요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만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숫자가 1부터 5까지 있고 얘가 5가 쓰인 거랑 상관이 없이 중복이 허락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5는 고정이지만 그러면 뭐 첫 번째 1000의 자리에도 1부터 5까지 5가지가 쓰일 수 있고 그 다음 100의 자리에도 1부터 5까지 또 5가지가 쓰일 수 있고 또 10의 자리도 1부터 5까지 5가지가 이렇게 쓰일 수 있고 마지막 1의 자리는 5로서 고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가지.
이렇게 되시면 끝납니다. 기출문제를 푸는 건 단순히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했어. 그쵸? 그래서 5개가 주어져 있지만 그 중에 중복이 허락되면서 4개를 선택하고 그런 과정에서 얘는 이제 중복 순열이 쓰이는구나. 그 다음 중복 순열은 어떻게 구했었는지 요것도 체크하고 그리고 아까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것처럼 꼭 5의 배수가 아닌 다른 배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고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한번 볼게요. 유형 3번을 하기 위해서 집합에서의 서로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서로소는 일단 수에서랑 그 다음에 집합에서랑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수에서의 서로소는 자, 예를 들어서 8과 예를 들면 15 이런 것처럼 서로 공통된 공약수가 1분 이런 수야. 근데 집합에서는 얘와 이것처럼 2개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서로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서로소인 경우에 전체 집합과 함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얘는 A와 B가 떨어져 있으면서 바깥쪽 여기 부분에도 이렇게 원소가 놓여서 결국은 A, B 이 밖의 부분에 의해서 전체 집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밖에 있는 다시 말하면 이 밖에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 부분이 없으면서 이 2개가 A와 B가 전체 집합율을 꽉 채우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얘는 이제 밖에가 합집합이 여집합이 아예 공집합이 돼서 없는 경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1, 2, 3, 4, 5, 6의 서로소인 2개의 부분집합 A, B를 만들어 보는데 자, 근데 여기서 조건에 A하고 B하고의 합집합이 전체를 만든다 라는 말이 여기 문제에는 없어. 그 경우는 요 경우야. A와 B의 합집합이 전체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걔는 그냥 보편적인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경에서 한번 봐보세요. 원소는 1부터 6까지 있는데 얘는 아까 말하기를 요 A라는 곳, 그 다음에 집합 B라는 곳, 그 다음에 이 바깥분. 그래서 결국은 3가지 중에서 한 군데에 원소가 놓이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제 원소 1부터 생각해 볼게요. 원소 1, 2, 3, 4, 5, 6을 생각했을 때 얘는 A나 B나 A하고 B하고의 합집합의 여집합인 바깥 부분 이 3가지 중에서의 영역 중에 하나에 놓일 수 있는 거니까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집합의 위치가 하나, 둘, 3가지가 되는 거죠. 3가지. 근데 마찬가지야. 2도 마찬가지고 또 3도 마찬가지고 4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5도 마찬가지 6도 마찬가지가 되다 보니 결국에는 얘는 3의 6제곱 해서 답이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3의 6제곱이 답이니까 우리는 이제 계산해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유형 4번 볼게요. 자, 유형 4번은 서로 다른 종류의 연필 5자루
그 다음에 학생도 A, B, C, D 4명 남김없이 연필을 모두 나눠줄 건데 연필을 받지 못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대. 그치? 자, 그럼 연필이 4자루가 있어. 이런 연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연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연필도 있고 어쨌거나 연필이 이렇게 5자루가 있는데 이때 자, 연필마다 이제 학생을 골라서 준다고 생각하시면요. 자, 첫 번째 이 연필은 A, B, C, D A, B, C, D 4명 중에 한 명을 고르어서 주면 되잖아. 그러면 A, B, C, D 4명 중에 한 명 골라. 두 번째 연필, 누구 줄까? A, B, C, D 중에 한 명. 세 번째 연필 또 A, B, C, D 4명 중에 한 명. 또 네 번째 연필도 4명 중에 한 명. 다섯 번째 연필도 4명 중에 한 명. 이렇게 고르는데 그러다 보면 자, 연필을 못 받는 학생이 생길 수 있겠지. 그치? 다 만약에 A, 뭐 B, 뭐 이런 식으로 골랐다면 C와 D는 이제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그렇게 가시면 되는데 이 중복순열 같은 문제는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n의 파이의 r, n의 r제곱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 공식은 외우기가 쉬워. 앞에 있는 n이 먼저 나오고 r은 제곱으로 올리면 되니까. 그치만 문제에서 얘가 5의 다제곱인지 4의 5제곱인지를 애들이 계속 헷갈려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복순열만큼은 유난히 더 이 4의 5제곱인지 5의 4제곱인지를 헷갈려 하시니 좀 천천히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유형은 잘하고 못하고랑 떠나서 계속적으로 질문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고 비슷한 게 나오면 또 헷갈리실 거야. 누구든지. 자, 천천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답이야 뭐 계산하는 거니까 천천히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유형 볼게요. 자, 유형 5번은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순열이야. 흰 깃발 5개, 파란 깃발 5개가 있는데 같은 깃발끼리는 구분하지 않는다 이랬고 자 얘도 이제 수능에 나왔던 건데 이제 사실상 수능이 문이과가 통합이 되면서 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보다는 좀 세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때 여기 10개를 나열하긴 하는데 양 끝에는 무조건 흰 깃발을 놨으면 좋겠대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도 흰색, 여기다가도 흰색을 고정을 딱 했어. 다행스럽게 같은 색끼리는 같은 색끼리는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놓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남는 깃발을 생각해 보니 어떻게 되냐면 흰 깃발이 3개가 남고요. 그 다음에 파란 깃발은 5개가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면 이 8개의 자리에다 그대로 얘를 갖다가 나열하면 되겠지. 근데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니까 8개를 일직선상에 나열하긴 나열하는데 흰색 3개 때문에 3팩토리얼을 파란색 5개 때문에 5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시면 이제 얘는 가볍게 끝나죠. 그 다음에 유형 6번 먼저 볼게요. 자, 유형 6번은 1부터 6까지 카드가 있대요. 그래서 1, 그 다음에 2, 3, 4, 5,
6 장의 카드가 있는데 카드를 모두 사용해서 6장 모두를 일렬로 나열할 거래. 그런데 이런 문제 항상 나오잖아. 뭐 누가 누구보다 왼쪽, 누가 누구보다 앞, 뭐 이런 거. 근데 2가 4보다 항상 왼쪽에 있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같이 이런 조건에 묶이는 애를 같은 문자로 같이 놨었죠. 그쵸? 같은 조건에 있는 애를 같은 문자로 놨었기 때문에 얘는 그럼 2와 x를 같은 문자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번에는 자, 홀수가 적혀 있는 카드는 작은 수대로 크거 순대로. 그럼 얘는 여기 만약에 y 이렇게 놨다 쳐요. 그러면 얘는 처음에는 1, 2, 3, 4, 5, 6이 주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얘는 x 2개와 y 3개와 그 다음에 6 이렇게 주어져 있는 꼴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얘는 같은 걸 2개, 3개를 포함하는 순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럼 해볼게. 일단 6개를 나열하는데 x가 2개고 y가 3개니까 답이야. 이제 끝났는데 답은 끝났지만 자, 왜 그러냐면 봐봐. y 6을 제가 제 맘대로 한번 나열을 시켜볼게요. y, x, 6, 그 다음에 x, y 이렇게 나열을 시킨 다음에 x는 아까 2하고 4를 대신하는 걸로 놨잖아. 근데 2가 4보다 꼭 왼쪽이라고 했으니까 x 2개 중에서 반드시 왼쪽 x는 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 x는 꼭 4인 거야. 그럼 벌써 끝난 거고, y는 3개가 있잖아. 3개가 있는데 나온 순서대로 작은 홀수에 대응을 시키라고 했으니까 얘는 결국은 첫 번째 y는 무조건 1, 두 번째 나오는 y는 무조건 3, 세 번째 나오는 y는 5로 대응을 시키면 끝난다는 말씀이에요. 그쵸? 자, 이렇게 보고 이해해 보시라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대표적인 문제는 이렇게 방금처럼 같은 것들의 문자가 처음부터 주어질 수도 있지만 유형 6번처럼 어떤 게 어떤 것의 왼쪽, 오른쪽 그런 것으로 해서 다시 치환하듯이 문자를 새롭게 놓고 푸는 유형과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풀었고 바로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최단 경로로 가는 그 길에 가질 수 있죠. 그게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문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쵸? 자, 유형 7번 볼게요. 자, 유형 7번도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인데 이건 이제 사실 벌써 여러 차례 풀었죠. 자, 얘도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데 최단 경로로 갈 수 있는 가지수, 경우의 수. 여기서 첫 번째는 이 직사각형에서 할 거고 얘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것을 A, 위로 한 칸 가는 것을 B로 본다면 A에서 B는 A, B, B 이 네 개의 문자에 대해서 나열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4팩토리얼인데 A가 2번, B가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P까지 간 다음에 A에서 P까지 가고 또 P에서 B까지 가는 거니 가운데 곱하기로 연결되면서 이번에는 이 오른쪽 직사각형으로 볼게요. 그럼 얘는 A, B 얘도 A의 B에 대한 나열인데 4팩토리얼인데 얘는 A가 3번 그럼 이제 B는 1번이니까 안 해도 끝나겠죠. 그쵸? 요 유형은 벌써 한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풀이만 하고 그냥 여기선 정리할게요. 자, 얘는 그러면 끝이고 자, 그 다음 유형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중복조합이에요. 얘는 이제 중복조합의 기본적이면서 아주 기초적인 문제 기본 틀로 딱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4를 만족하는데 얘는 반드시 x, y, z, w가 음이 아닌 정수예요. 엄청 중요하지. 음이 아닌 정수에. 음이 아닌 정수이면 반드시 바로 중복조합을 데려갈 수 있지만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면 중복조합을 못 씁니다. 자, 이때 음이 아닌 정수회라는 거는 얘는 자 0과 그 다음에 양의 정수를 의미하는 거라서 결정적으로 0도 될 수 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x도 0 이상, y도, z도, w도 0 이상 얘를 꼭 기억하시면서 그럼 이제 이때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4 얘를 4가 1이 4개인데 여기에다가 x, y, z, w에다가 1을 0개를 주거나 1개를 주거나 2개를 주거나 3개를 주거나 4개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1을 이제 준다고 했을 때 그대로 그냥 중복조합을 써서 쓸 수 있는 문제야. 중복조합에 대해서는 약간 수업 시간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니까 자,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갖다가 선택하는 거죠. 그쵸?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도 수업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자, 순열하고 그 다음에 중복 순열하고 그 다음에 조합과 중복 조합 중에서 자, 얘는 기호로 P, 얘는 파이, 얘는 C, 얘는 H를 쓰는데 공식이라면 공식인 요거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지 정리가 쉽게 되는 거는 중복조합 H라고 했어요. 얘는 N, H, R 이렇게 돼 있으면 2개를 더했다 1을 빼고 C로 바꾸고 R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 했어. 그치? 그러니 얘는 4에다 4를 더해서 1을 빼고 C로 바꾸고 다시 4 유로뉴트가 돼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계산을 보다도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여기 몇 가지 나오는데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오늘 많이 했지만 얘를 풀기 위해서 자 얘는 꼭 이 틀로 기억을 해라. 음이 아닌 정수에 0 또는 양의 정수가 되는 x, y, z, w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뭐 합을 구할 때 우리가 이 문자의 개수가 여기 들어갔었죠. 그쵸? 그리고 우변에 있는 게 여기 들어갔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과일 가게 귤, 사과, 배가 뭐 상자에 넉넉하게 많이 들어있어. 근데 엄마가 귤이나 사과나 배나 마음에 드는 거 10개를 사오라고 했어. 꼭 3가지를 사오진 않아도 된다고 했어. 그럼 이럴 때 중복조합을 써도 된댔어요. 왜냐면 안 사도 되는 게 있다고 했으니까 A도 B도 C도 음이 아닌 정수회가 되는 거고 0도 가능하니까 이때 여기 과일의 종류수가 왼쪽 총 내가 선택해야 되는 개수는 10개 이렇게 보면 돼. 여기는 선택해야 되는 횟수 또는 개수 그 다음에 요거는 주어져 있는 종류죠. 그치? 그래서 여긴 귤, 사과, 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렇게 기억을 꼭 하셔서 중복조합은 다른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지만 사실 깔끔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좀 어려워하면서 나는 잘 가져갈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좀 약간 자신감을 갖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의 오른쪽에 보시면 또 중복조합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자, 함수 문제에서 x가 얘가
x값이 커지면 y값은 거꾸로 작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기출이 좀 옛날 기출이다 보니까 크거나 같다 쓸 때 이제 여기 는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 제가 이렇게 바꿨고요. 그럼 이제 이때 봐봐. 문제에서 얘가 x가 커지든 작아지든 상관없고 f의 x1 여기 f의 x2 그 다음에 얘가 작아져도 상관없어. 이쪽도. 그 다음에 등호가 빠져서 이렇게 되거나 등호가 빠져서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개는 기억하기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등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한다는 거잖아. 얜 중복을 허용해서 중복 조합으로 푸시면 되고 이 두 개는 등호가 없으니까 각각 구분된 것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 중복이 아닌 조합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가볍게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얘는 치역 공역에 있는 원소가 지금 총 7개가 있어. 공역에 있는 원소가. 근데 그 중에서 치역으로 선택할 놈은 당연히 같은 것으로 갈 수도 있다 보니까 아까 말했죠.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얘는 7개야. 근데 7개 중에서 선택하는 횟수가 얘가 되는 거죠. 얘가 선택 횟수랬잖아. 이것도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4H7인지 7H4가 헷갈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오른쪽 아래가 선택 횟수예요. 자, 이걸 기억하면 훨씬 나을 거야. 오른쪽 아래가 선택 횟수. 근데 등호가 안 들어간다면 각각 다른 4개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 봐봐. 자, 1, 2, 3, 4 있는데 여기에 1, 2, 3, 4, 5, 6, 7이 있으면 얘는 각각 다른 원소로 짝이 돼야 되니 내가 뭐 아무거나 이렇게 4개를 택해서 만약에 x가 더 커지면 뭐 y도 커져야 된다. 이런 예라면 순서대로 짝을 지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결국 7개 중에 4개를 택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치?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얘는 자 이렇게 구분해서 자 위에 거 2개처럼 는이 들어갈 때는 중복조합 안 들어가면 조합으로 해결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호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7H4 다시 말하면 이게 답이 되겠죠. 장계산은 제가 아직 안 했어요. 210. 그 다음 자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유형 중에 마지막 유형인데 그 다음 거 유형 9번을 볼 건데 이것 또한 이제 중복조합인 중복조합인데 조금 뭔가를 더 해야 되죠. 한번 같이 볼게요. 다른 건 아니고 자 먼저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3개 그 다음 같은 종류의 구슬 7개 같은 종류의 주머니 3개야. 자 같은 건 좀 편해요. 그쵸?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뭘 생각할 거냐면 근데 각 주머니에다 사탕하고 구슬이 꼭 하나 이상이 들어갔으면 좋겠대. 그러면 이거 할게. 자, 같은 종류의 주머니에다 사탕 3개를 먼저 나눠서 넣을 거야. 먼저 첫 번째는 여기 주머니가 같은 종류라 했기 때문에 주머니는 제가 이렇게 놨지만 툭툭툭 3개가 던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서 주머니 상에서의 어떤 순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 주머니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자, 주머니 구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탕을 우리가 사탕 A, 사탕 B, 사탕 C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거에다 A, B, C를 놓느냐를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3개의 덩이의 구분이 있는 거라서 사탕을 그냥 아무데나 하나씩만 일단 구분해서 3개만 구분해서 따로따로 놓은 거지
주머니에 구분이 있진 않다. 이렇게 넣었어. 그러면 내가 말했지만 그냥 각각의 주머니에 사탕을 하나씩 넣은 것 뿐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여기서는 걸려들 것이 몇 가지가 있다 보니까 배점이 4점이나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조심할 거는 주머니에 구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얘는 사탕 3개 각각 다른 것을 아무 구분 없는 주머니에다 넣는 방법은 그냥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구슬은 같은데 구슬이 하나 이상씩 꼭 들어갔으면 좋겠대. 그러면 얘는 여기 주머니에 구분 없이 이렇게 세 덩이가 있는 상태에서 사탕이 들어갔는데, 사탕이 들어가고 이번에는 구슬이 구분이 없다잖아. 근데 하나 이상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대. 그러면 구슬 하나씩 넣어버려. 구슬, 구슬, 구슬. 그러면 이제 남은 구슬은 어떻게 되냐? 4개가 있어요. 근데 얘는 더군다나 같은 구슬이지, 그치? 같은 거야. 그러면 남은 같은 구슬이 4개인데, 그럼 여기에서 A나 B나 C의 사탕이 들어가 있는 곳으로 나눠서 찢어 넣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만약에 여기에 들어갈 사탕이 A개고, 사탕 B 쪽에 들어갈 구슬이 B개고, 사탕 C 쪽에 들어갈 구슬이 만약에 C개라고 이렇게 한다면 처음에 7개 중에 하나, 둘, 3개는 집어넣기 때문에 얘는 결과는 4개만 더 남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미 하나씩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0도 가능한 상황이야.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구슬 4개를 나열하는 거는 이제 옮기는 거, 집어넣는 방법은 3H4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죠, 그쵸? 근데 아까 커다란 1번의 가지수는 한 가지밖에 없었고, 자, 남은 구슬을 넣는 가지수는 3H4였기 때문에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3H4야 물론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서 계산은 하셔야겠지만, 그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조합은 의외로 깔끔해. 반드시 음이 아닌 정수에,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 삐리리, 그러면 뭐 3H 삐리리, 이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른 친구들이 틀릴 때 가져갈 수 있는 유형이 되고, 그 다음 중복조합 문제 같은 경우는 방금 보셨지만 항상 3점, 4점 정도로 나오지 2점으로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점수 획득에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수고하셨습니다.